언론 같은 데서는 집값이 떨어져서 빚 갚느라 힘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진짜 하우스푸는 뭐예요?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관계없이 카푸어 뭐라 그래요? 차값이 떨어져서 카푸어 아니죠. 그냥 유지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집값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것들 뭐 있죠? 원리금, 관리비, 세금 등등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데, 그게 내 월급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가는 사람들, 그거 때문에 생활비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우스푸어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에 하우스푸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이 때 하우스푸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청년층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금 보면은 전세값 폭등, 주식 열풍에 빚 크게 늘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동기 대비 10% 상승했다. 그러면서 뭐가 많이 늘었어요? 가장 많이 늘어난 대출은 전세자금, 그 다음에 신용대출이죠. 자, 이게 굉장히 기사부터가 기분이 나쁘죠. 자, 첫 번째,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세 때문에 빚 늘었다 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전세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었다. 전세가 오른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이 훨씬 많이 늘었죠. 이게 뭐 때문이에요? 결국엔 대부분 어떤 식으로 사느냐, 전세자금 대출에다가 돈 보태가지고, 왜? 주택담보대출보다 많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죠. 작년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보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막 기사들이 뜨기 시작했고, 그런 수법을 이제 배워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월세 살고 있던 사람들도 금리 떨어지니까 전세로 갈아탄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신용대출이 왜 B2 때문일까요? B2 때문에 많으니까 계속 빚내서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그렇지만 생활자금도 많다. 그래서 20대들 보면은 취업난 맨날 이런 이야기 하는데, 대출은 다 B2 때문에 늘었대요. 그러면은 먹고 살지도 않고 그냥 주식 수익률을 먹으면은 아 배부르다 하면서 살아가나요? 뭘 먹어요? 그러면 어디에 살아요? 뭘 입고 다녀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상은 계속 빨라지고 있죠. 조기 테이퍼링 끝내고 금리 인상,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 유동성 축소 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작년 12월, 3월, 6월, 이번 9월까지 여태까지 연준에서 하는 말들이 계속 어떻게 바뀌어왔냐를 보면은, 비둘기파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경제가 망가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가속화돼, 그래도 자산 충격에 가지 않도록 최대한 늦춰보려고 하지만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테이퍼링 11월에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보다 더 빨리 종료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다만 또 한 가지는 뭘 봐야 돼요? 금리 인상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벌써 2022년이 반이에요. 그리고 점도표 보시면은 롱거가 어디까지 나오냐, 최저 2%에서 최소 3%까지, 그것도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2%가 한 명이고 3%가 두 명이에요. 대부분 2.5% 정도 보고 있죠. 2.5%가 언제냐, 미국에서 금리 쭉 올리다가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멈췄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동성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 금방 잡히느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니까 계속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왜?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돈 엄청 많이 풀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최근에만 경제 보신 분이고, 돈을 미국에서 언제부터 엄청 많이 풀었냐, 요걸 보시면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부터였죠. 왜? 무너지니까 기업들이. 그러니까 리먼 때부터 미국이 돈을 엄청 풀었다. 일본이 돈 엄청 풀어요, 아베노믹스로.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일본 물품 싸게 들어오니까 수입이 늘고 수출이 줄겠죠. 상대적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비싸지니까. 그래서 뭐 환율 조작국 이런 이야기를 미국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왜 제지를 못했느냐, 핵심은 뭐예요? 지들이 먼저 돈을 풀기 시작했으니까. 물론 일본처럼 오지게 많이 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그 유동성 함정이 터지고 있는 거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죠. 가뜩이나 많이 풀고 있었는데 거기서 너무 많이 풀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겠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축소 장세가 들어간다. 앞으로는 패러다임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경제 위기면 유동성, 그래서 돈 풀어서 살리고, 그게 물론 피해가 여러 가지 있긴 했지만 효과에 비해서 피해가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생각 없이 푸는 것들이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생각 없이 많이 풀었더니 어떤 일이 됐다? 물론 생각을 아예 없이 풀었다는 게 아니에요. 부작용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는 건 유동성 장세에 엄청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고, 그 피해를 극복하게 되면서 당연히 지금 같은 유동성 장세가 다시 나타나기는 굉장히 힘들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어떻게 돼요? 원자재 가격 쭉 올라가고, 자, 이런 게 올라가서 지금 인플레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자재가 올라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다. 근데도 막 이걸 가지고 뭐 경제가 살아나니까 이제부터 다시 오른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소비는 굉장히 침체됐고 통화 승수는 뚝 떨어졌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경기는 침체됐고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왜? 이게 유동성 함정이니까. 그래서 유동성의 피해가 이렇게 나타난다. 만약에 버틸 수 없는 여력 가진 나라, 그런 데서 돈 엄청 풀어봤어 봐요. 완전 박살났지. 베네수엘라 꼴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저기 외국 신흥국 같은 데서는 금리를 빨리 올린 거예요. 왜 빨리 올렸겠어요? 그 나라는 화폐가 뭐 기축통화가 아니던가 혹은 불안정하니까.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 왜 비트코인 갖다 쓰려고 하겠어요? 화폐가 불안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돈풀기, 이게 미국에서 시작해서 다른 나라들이 많이 따라 했는데 그 문제가 터지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한번 터지면은 유동성 다시 풀긴 힘들고 이미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데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물론 코로나 한참 시국보다는 조금 살아났지만 코로나 이전만큼 살아났어요? 엄밀하게 따져서? 몇몇 사업 제외하고 대부분 경기가 침체됐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 올리고 그러면은 월급 안 올라가면 되게 팍팍해지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9년 만에 2%대 물가 나온다고 하고 있죠. 금리 인상 더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물가 만도 못한 금리 당연히 올려야죠. 자, 대출은 계속 축소하고 있죠. 국민은행에서 이번에 집단대출 축소한답니다. 예정자 날벼락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견되고 있었던 거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다 이게 여파로 나오고 있죠. 핵심은 뭐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야, 그 금리 조금 올라봤자 집값 안 떨어져. 파는 사람 없어. 다 버틸 여력 돼. 전문가라는 작자들 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뭐 교수형 뭐 이런 분들.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린 거 뭐였어요? 금리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든다. 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것. 부동산은 안전자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DSR이나 이런 전반적인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입 여력이 되는 수요도 줄어든다. 그런데도 지금 와서 뭐 양도세 풀어서 매물 내놓게 해야 된다. 절대 안 판다. 끝까지 버틴다. 올라봤자 뭐 한 200~300만 원 올라가는데 그 정도는 뭐 한 달에 2~3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버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영끌했다가 못 버티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사로 나오고 있죠. 1억 2천만 원 신용대출 연장하려고 했더니 3천만 원 갚아야 된다. 왜? 한도가 줄어든 거예요. 금리도 올랐고 DSR 규제도 들어가고 있고 1억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DSR 규제 들어가죠. 그리고 요즘 은행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봉 이상 신용대출 안 내주고 있죠. 줄이고 있다. 카드로 알아봤더니 일부만 대출, 그리고 신용대출은 10%대 금리. 앞으로 한도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내년까지는 적어도 신용대출 거의 연봉 이상은 못 받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DSR 규제 점점 더 빨라진다고 했고 점수 1000점 만점에 909점인 직장인 CC 어때요? 추가 신용대출 못 받아서 보험사 갔더니 8%대 금리. 막 대출 난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끌한 사람들 지금 영끌이라는 게 뭐였어요? 주택담보대출 풀로 받는 거 정도는 영끌도 아니다. 뭐 넣어야 돼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뭐 퇴직금 조기에 받아서 넣고 이런 것들 다 넣었는데 신용대출을 주담대처럼 한 3~40년 빌려주진 않죠. 연장을 해야 된다. 마통도 마찬가지고 마통도 한도를 은행에서 줄일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주담대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괜찮다. 금리 올라봤자다. 기존에 받았으니까 괜찮다. 고정금리니까 괜찮다. 너나 괜찮겠지.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요. 100개 중에서 한 5개만 떨어져 봐라. 집값 어떻게 되나. 1000세대짜리 아파트에서 급매물 한 10개만 나와봐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1%죠. 0.1%로 인해서 집값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장에는. 정신들 차려라. 괜찮지 않은데 집값 팔아먹으려고 괜찮다고 하든가 아니면은 지만 괜찮다고 남들도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이런 이야기 나왔죠. 말씀드렸어요. 수요도 줄어들어요. 3억 열심히 모았는데 규제가 생겨서 뭐 망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후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3억 모아가지고 예전엔 집을 샀는데 요즘엔 못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뜻하는 게 수요 감소죠. 그러니까 수요 감소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안 내고 뭐라 그래요? 대출 안 내줘서 실거주들 망해서 주거사다리 끊겼고 30대도 후회하고 있고 민주당 뽑지 마라. 언론의 뜻이 그거잖아요. 규제하는 정부 뽑지 마라. 이런 상황이다. 집 살려고 봤는데 다행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뭐 앞에 기사들 다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대출 때문에 서민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실제 사례가 아닌 이야기일 수도 있더라. 자, 그럼 결론 뭐예요? 자, 첫 번째. 자, 하우스푸어가 왜 힘들어지냐? 하우스푸어란 뭐예요? 생활비 플러스 주택원리금, 주담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살 때 빌렸던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요것을 월급에서 뺐을 때 거의 제로가 되는 사람들이 하우스푸어죠. 그런데 문제가 터졌죠. 뭐예요? 일단 금리 인상. 그리고 또 뭐예요? 대출 중단으로 인한 상환 요구. 그런데 상환 요구에서 대출 중단까지 나왔다. 대출이 중단되면 어떻게 돼요? 3%에 빌릴 거 8%에 빌리고, 8%에 빌릴 거 못 빌려서 11%에 빌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근데 뭐 그냥 주담대 금리 조금 오른 거 가지고 사람들이 죽네 마네, 저걸로 절대 안 죽는다, 버틴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그렇다고 급해서 팔자니? 살 사람도 없다. 왜? 여력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원래 말씀드리지만 19년부터 터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금리 다시 낮추고 유동성 풀어서 억지로 다시 살아난 거 매우 위험하다고 그랬죠? 결국 그 대가들이 터지고 있다.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